이거를 보니까 이게 조금 번역이 약간 애매한 거예요. 아마 이분이 조금 어려우셨나 봐요, 이 부분이요. 그래서 박희석 선생님은 이 책 있으시죠? 사셨다고 들었어요. 여기 이완 자세, 여기부터 83부터 90까지 완전히 이완해서 이걸 하는데 녹화한 분량이 2시간이 넘어요. 이게 양은 적은 것 같지만 여기 설명드릴 게 정말 많은 거예요. 근데 어저께 신인숙 선생님이 이거 이완하고 허리가 약간 뻐근한 것 같습니다. 오셔서 하신 분들이요. 그래서 뻐근한 것 같습니다 하면서 여기저기 그 포인트도 잡아드리긴 했는데요. 이완하시면서 고개를 돌린다거나 다른 데 조금 집중할 일이 있어서 갑자기 전화를 예를 들어서 받는다거나 이러시면 안 돼요. 그러면 이게 이완된 상태에서 급작스럽게 움직이면 허리가 약간 그 무리가 온다거나 목 뒤 어깨나 갑자기 또 화장실 간다고 일어나시면은 손목 같은 데 다치실 수도 있거든요. 근데 어저께 세 분이 함께 오셔서 명상 상담 쉬니까 선생님하고 스님하고요. 오셔서 같이 이렇게 하니까 저도 막 속이 시원한 거예요. 직접 도와드릴 수도 있고 왜 여기가 이완이 안 되시는지도 보게 되고 그래서 그 오셨던 세 분 덕분에 사실은 이완 한 20분 녹음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한 시간을 넘게 됐고 그게 파일로 올라가니까 1시간 5분짜리 7분짜리인데요. 파일로 올라가니까 27분으로 그냥 자동 잘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게 근데 영상은 27분으로 나오지만 그게 플레이 되는 거는 1시간이 넘게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안 되면 뒷부분을 어떻게 방법이 있나 보고 만약에 안 되면 그냥 오신 분들만 들은 걸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약간 시크릿한 부분도 있고 이래서 그래서 오시니까 확실히 많이 전해드릴 수가 있고요. 그 오셔서 열심히 하신 세 분 덕분에 다른 선생님들은 그 녹화 분량을 좀 많이 충분히 완전히 이해할 수 있게 왜 이게 이렇지 하는 궁금증들을 좀 많이 해소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일요일마다 있으니까 그렇게 그냥 전화하시고 오셔도 돼요. 자, 그 다음에 해부도요. 그 해부도에 대해서 하도 이제 궁금해 하셔서 제가 그 영상에 찍어 올리긴 했는데요.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요. 일요일 날 저희 2시부터 수업하고 나서 제가 늦어도 새벽 한 3, 4시까지는 유튜브로 계속 영상을 시도해서 올리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는 그 다음날 할 게 동작이나 아니면 한두 달 이후에 뭐 과제 낼 거 이거를 이미 올렸구나 생각하시고 유튜브를 구독하시면 돼요. 그러면 거기에 이게 떴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제 영상 올려드린 게 5개예요. 근데 혹시 못 찾으실까봐 페이스북에는 올려드렸거든요. 근데 이거를 뭐 제가 다시 카피를 떠서 쪽지를 보내고 이메일을 보내고 하려면 오늘 이것도 이런 수업 준비 때문에 그 시간이 좀 뜨더라고요. 그러니까 유튜브 자료는 이제 제가 거의 2달 동안을 계속 올려드린 거잖아요. 8주를. 그랬으니까 이제는 좀 혼자 찾아서 좀 들어가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공개로 돼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가서 볼 수 있거든요. 찾아보실 수 있겠죠. 왜냐면 쪽지 그거로 드려도 안 보시는 분은 안 보시고 또 말씀 안 드려도 유튜브로 들어와서 보시는 분은 또 열심히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그 유튜브에 항상 자료가 올라가 있다.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이렇게 치면은 보실 수 있게 그냥 제가 쫙 계속 올리고 있으니까요. 어제는 책을 좀 많이 읽어드렸어요. 그래서 아사나 프라나야마 이거를 그 차크라 쪽도 다 읽어드리면서 했었고요. 그래서 그 차크라는 어디를 보시면 되냐면 아사나야마 프라나 책 우선 이거 설명 좀 드릴게요. 이거 거의 다 나가고 있죠. 예, 이렇게 다 나갈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자, 그러면 512페이지 512페이지부터 여기 그 아즈나 차크라, 아기야 차크라부터 그 이완할 때 많이 하는 데가 어디냐면요. 아즈나, 아기야, 그 다음에 마니프라 여기 태양신경종 요 2가지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해서 올려드렸어요. 그래서 이거는 영상을 좀 활용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이완에 대해서 보시면 되는데 지금은 이완 전에 이미 하실 수 있게 이제 누워서 하는 거 요번까지 영상 받았고요. 그러면 이제 앉아서 하는 거 다음 주에 보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 보내시는 건 58에서부터 74까지. 그러니까 미리 보내지 마세요. 미리 보내면 제가 그거를 다시 열고 체크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59에서 74까지 우선은 다음 주 월요일까지 보내주시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눈에 대한 것도 미리 올렸어요. 이게 미리 올려드리는 게 익숙해서 그냥 완전히 몸에 익혀서 영상을 올려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제가 한꺼번에 다 하시는 거, 발가락부터 얼마나 익숙하게 하나를 한꺼번에 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때 막 다시 책 보고 영상 보고 하시면은 그러면 출석과도 이게 직결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안 되세요. 그래서 항상 손가락, 발가락, 몸, 그 다음에 누워서 하는 거, 앉아서 하는 거, 눈 이렇게 해서 다 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이완 아사나 이거를 정확하게 하셔야지 어디가 안 좋으시구나. 그래서 명상 아사나 할 때나 또는 요가 동작 할 때 여기에 집중해야 되겠구나. 이거를 제가 영상을 보면서 이해를 해야지 그 다음 진도가 정확하게 나가거든요. 그래서 이완까지 이걸 아주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90페이지까지요. 그러니까 지금 이 책 전체를 계속 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책은 뭐 거의 아사나 프라나야마 무드라 반다는 반다도 다 했고요. 그리고 이제 요가 어려운 동작은 안 할 거예요. 수업에도 별로 유용하지도 않고 그냥 그런 게 있구나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요가 동작들도 조금 나중에 이제 좀 더 따뜻해지면 5월 중순이나 뭐 6월 초쯤에 그 과제 내시는 거 보면서 진도를 나갈게요. 이걸 보시면 되는데요. 심리학사전에 보면 자, 심리학사전 볼까요? 380페이지 한번 보세요. 자, 380이 아니네요. 300, 예. 여기 보면은 차크라에 대한 게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는 왜 여기에서 차크라가 5개지? 하는 게 나와요. 아, 제가 페이지를 알려드리려고 그랬는데 알려드리면 안 되나 봐요. 찾아보세요. 이거 책 다 보셨으니까 찾으실 수 있겠죠. 아마 보신 분들은 그거 거기에 나오는데 이러실 텐데요. 거기 보시면은 차크라가 5개로 나와요. 왜 5개인지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나와요. 그래서 왜 차크라를 5개로 보고 그것을 보는 기준은 뭐지? 그리고 왜 그게 이렇게 5개나 4개로 나눠질 수 있지 하는 걸 볼 수 있어서요. 차크라도 꼭 7개가 아니다. 이게 이다 핑갈라 수심나가 만나는 그 지점이 머리, 목 이렇게 해서 그 신체 부위에서 부분을 잡는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친절하게 그걸 알려드리려고 그랬더니 너무 다 알려드리니까 그냥 이게 페이지가 숨어버린 것 같아요. 있어요. 오른쪽 아래 하단에 있으니까 꼭 찾아보세요. 자, 그러면 이제 저기 알려드릴게요. 책에 대해서 하도 이제 궁금해하셔서 어제 오신 분들은 이제 다 보여드리면서 이거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하고 이제 다 이렇게 찍어가셔도 좋다고 했는데요. 이거 있죠. 더 휴먼 바디. 이게 DK에서 나온 거예요. 그냥 이거 검색해서 찾아서 필요하신 분은 사세요. 제가 이걸 검색해보니까 네이버에 18,000원, 19,000원으로 나오는데 과연 그 가격에 그 책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이게 인체예요. 인체 이거 어디서 나왔냐면 김영사. 이게 39,000원인데 이게 언제 산 거냐면 거의 뭐 10년 훨씬 넘은 것 같아요. 2006년에 산 거거든요. 그래서 2006년이니까 이 책이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 책이 바로 막 사진 찍어서 보내드린 거기에요. 부위별로요. 자, 그 다음에 이거 휴먼. 이것도 휴먼 바디예요. 휴먼 바디인데 이거는 보니까 실버 돌핀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실버 돌핀 휴먼 바디. 이걸 찾으셔도 좋아요. 자, 그 다음에 해나무에서 나온 이 몸. 이것도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런 식으로 나와요. 림프절이 어떻게 돼 있고. 근데 이것도 20,000원이 넘어요. 2만 얼마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해부학 책 지금 사려면 15만원 이상 다 들고 막 이러니까 이거를 제가 권해드리질 않는 거예요. 그냥 해부도를 잘 찾아서 아니면은 대형 서적 있죠? 대형 서적 가셔서 이렇게 쭉 보셔도 좋아요. 근데 스님들이나 아니면은 나는 몸에 대해서 부정관이나 이런 거를 좀 공부하고 싶다 그러면 이 몸을 보시면 돼요. 이거 좀 많이 도움 되세요. 여기 이렇게 보면 이렇게 직접 이렇게 쭉 나와서
이게 가시나 수행에도 도움이 되고요. 윗바사나나 사마타에도 도움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주 쉽게 잘 나오고 한국말로 돼 있고 여기 보시면 이제 뭐 이게 음식물이 들어가서 어떻게 뒤섞이고 이런 거를 잘 모르겠다 이러면 그 부처님이 말씀하신 32개를 관하는 거 있죠. 처음에 그 손톱, 치아요. 그 다음에 머리털, 몸털, 그 다음에 뭐 지방도 피부에 있는 지방, 몸 안에 있는 지방, 그 다음에 심장, 위장, 거기서도 다맥즙, 그 다음에 장 근막까지 말씀하세요. 장이 뼈에 어떻게 붙어 있는가까지 32개를 집중해서 보면서 그거를 자연과 또 그 어떻게 보는지에 대해서 32개 관하는 거 다 아시죠? 그것도 찾아보세요. 그거를 보시고 부처님이 말씀하신 부정관, 그리고 오늘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이완법 있죠. 사바아사나. 그거 하실 때 몸이 어떻게 썩어가고 몸의 어떤 부위가 이래서 부처님이 의왕이구나. 찰나 생멸한다. 라고 말씀하셨는지에 대해서 보실 수가 있는데요. 아마 부처님 불법을 공부하신 분들이나 관에 대해서 하신 분들 보면 대부분 다 부처님이 모든 하다못해 그 장기관이 뼈에 붙어 있는 것까지도 설명하시는 분이 이상한 게 있어요. 난소, 자궁, 이게 몸의 생명의 기본이기도 하고 정화를 시키는 부분이기도 하고 호르몬이 왕성하게 이렇게 움직여지는 아주 중요한 부위인데 생식기를 왜 말씀을 안 하셨을까? 성욕은 다스리라고 하시면서 그게 이상하게 느끼셨을 거예요. 그게 이제 그거에 대한 설명도 거기에 유튜브 영상에 다 올려놨어요. 그래서 왜 그러면 생식기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하셨지? 근데 요가에서는 물라반다, 항문 괄약근을 조인다든지 항문과 생식기 2분의 1 지점 이렇게 해서 지점을 찍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왜 말씀이 안 전해지는지에 대해서 수행할 때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유튜브에 다 말씀드리느라고 어저께 양이 되게 많아졌어요. 그래서 미리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책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많아서 어저께 오신 신입 선생님, 이마리옹 선생님, 그리고 스님 이렇게 세 분한테 도서관 보여드리면서 제가 박사 때 공부한 거랑 이제 박사 때 얼마나 책을 많이 도서관에 가서 제본을 했는지 학생이니까 돈이 없잖아요. 근데 그 제본을 해도 돈이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도서관에서 항상 월화수목금 가가지고요. 그냥 제가 책을 불교 쪽에 익숙하지 않을 때 박사를 들어왔기 때문에 그때는 이학 박사였고요. 고대는. 지금 동대는 철학 박사였기 때문에 완전히 이걸 못 찾아서 도서관에서 나가세요 소리 날 때까지 책을 찾아서 파일을 만들었었거든요. 그 파일도 도서관에 갖다 놨어요. 아슈람 도서관에. 그래서 그 파일당 한 5, 6권씩 해서 갖다 놓은 게 한 600, 700권이 넘어요. 책으로 따지면요. 근데 이제 요만큼이 돼요. 한 5, 600권이나 넘을까요? 1000권이 넘을까요? 그래서 이렇게 그게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공부하는데 좀 궁금하다 이러면 직접 도서관에 가서 찾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그 옆에 있는 것까지 다 보게 되고,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교수님들한테 수업 들은 건 한 5, 6분인데 제가 만든 책은 1000권이 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분한테 들으면 몇백 권을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자꾸 무슨 책 이렇게 말씀하시고 너무 기대시기 때문에 그전에는 참고문화는 막 46권, 50권, 53권 이렇게 올려드렸는데 이게 공부를 안 하시더라고요. 그냥 앉아서만 이렇게 어떻게 금방 책을 좀 찾아보실까 이러면 늘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요가 사전을 이걸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그 참고문헌을 하나만 드린 거거든요. 하나는 아니네요. 아사나 프라나야마 판다. 두 권은 아니네요. 이거에 번역본 3권. 제가 동대 들어와서 제일 작은 참고문헌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해부도는 그냥 보여드린 게 가서 찾으셔야 되기 때문에요. 근데 이제 궁금해하시고 우리가 연세가 많은 분들이 계시고 특히 스님 중에서는 유튜브로 올리는 방법을 몰라서 연세가 좀 많으신데도 아예 컴퓨터 학원에 가서 배워서 내가 그럼 이거 앞으로 공부하려면 이거 배워야 되겠다. 그리고 이메일을 이만큼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유튜브 안 돼 이러질 않으세요. 스님들이. 그냥 내가 이거 공부 안 되면 나가서 아주 적극적으로. 그래서 제가 그 메일 받고 되게 감동받았어요. 이거 안 돼요. 저거 안 돼요. 이건 안 돼요. 이러면 이건 수행 게으름이에요. 그냥. 그리고 그거 어디 있어요? 이거 어디 있어요? 이거 계속 물어보고 계시면
그게 어떤 거냐면요. 제 입에 씹어서 제가 씹은 거를 입에 넣어주고 그거 못 삼킨다 그러니까 제가 입에다 손을 넣어서 그 음식을 막 쑤셔 넣는 거예요. 위장에. 근데 위장에서 소화 안 돼요 이러면 제가 몸을 흔들어서 똥이 나가면 똥 못 닦아요 이러면 제가 똥까지 닦아주는 거예요. 그걸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석사에서 그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책을 이거를 보여드린 거고요. 제가 그래서 박사 때 공부할 때 이가 17개가 나가고 고관절이 다 나가고 26시간, 7시간을 앉아있었다 이랬던 게 우선은 내가 지식으로 수행을 통해서 이거를 나누겠다 그러면 지식은 밟고 올라가고 책은 나중에 버리는 거지만 그 지식을 통해서 이게 나에게 숨쉬도록 녹아나게 하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려면 정말 장군처럼 움직이셔야 돼요. 그게 이제 석사 과정에 하시는 거거든요. 그럼 박사 과정에 앉아서 그거를 아주 함축화시켜서 전하는 거죠. 그리고 다시 그걸 넓게 피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마음이 약해져가지고 제가 참고문안을 다 올려드리면 또 그것만 이렇게 하실까봐 계속 버티다가 마음이 약해가지고 책을 보여드릴게요. 자, 꼭 필요하면 사세요. 자, 이게 몸의 인지과학이에요. 바렐라의 인지과학. 이게 왜 필요하냐면 불교심리학 책이요. 불교심리학 책에 보면 바렐라에 대해서 나와요. 보셨죠? 그래서 그 바렐라가 과학화시킨 거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거 말고도 뒤에 심리학 보면 임상심리학이 나와요. 임상심리학 몇 페이지에 있죠? 예, 자기의식 뒤에 보면 임상심리학이 쭉 나와요. 게스탈트 전에요. 페이지 504로 넘어갑니다. 페이지 504로 넘어가면 임상심리학에서 게스탈트 치료 전까지 이게 이제 쭉 나오는데 그 뒤에 게스탈트도 사실상 그 인본주의와 연결되기 때문에 이 바렐라가 과학화시켜서 이거를 그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리고 12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12연기 바렐라 이거 책 보이세요? 여기 붙이다가 안 돼서 이렇게 해서 바렐라의 12연기 이해가 안 되면 거의 본책이 안 보일 정도로 페이퍼로 막 해가지고 이거를 그냥 뭐 전 잘 외우지는 못해요. 근데 하여튼 미치도록 봤던 것 같아요. 여기 이제 순방향, 역방향, 뭐 12연기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요. 특히 이제 비하와 무아와 자아 해서 프로이드에 대한 이론도 여기에 같이 녹여내고 있어요. 그래서 서양 인지과학 전통과 불교적 명상심리 간의 대화를 이끄는 것. 이게 이제 21페이지에 나오는데요. 그래서 사실은 이것도 제가 넣고 싶었어요. 불교심리학 사전과 같이 이걸요. 그래서 이걸 꼭 보고 싶으면 몸의 인지과학 바렐라예요. 바렐라의 몸의 인지과학. 이걸 사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초기 불교의 역동적 심리학에 보면 이거는 이제 그 김종욱 교수님이 강의하셨던 건데 여기에서 업에 대한 것과 그 불교 심리에 대해서 아주 잘 나오고 있어요. 초기 불교의 역동적 심리학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완에 대해서는 여기 이제 비하르 대학에서 나온 게 있는데요. 영어로 배우는 알기 쉬운 전통 요가, 비하르 워크북, 한국 요가 출판사에서 나와서 이 책 좋더라고요. 아주 간단해요. 다시 묻지 마세요. 알아서 사실 분은 사시는 거예요. 자, 현상학적 마음. 제가 이제 유튜브에 보시면은 그 라이브드 바디라든지 후설이나 메를로뽕티에 대해서 이제 가끔 얘기를 해요. 그분들이 가장 불교랑 연결이 많이 돼 있고 심리학이나 정신분석학을 하려면 그 후설이라든지 메를로뽕티의 이론을 공부하는 게 도움이 되는데 이거는 박인성 교수님이 강의하셨어요. 저 이 책을 낙서를 하다 안 돼서 7권을 샀어요. 너무 어렵지만 도움이 돼요. 내가 수행할 때 막힐 때 몸을 그럼 어떻게 봐야 되지? 이렇게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더 이상 쓸 데가 없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분석 심리학 불교가 있는데요. 이거를 내가 조금 더 심리학을 이제 그 분투의 심리학에서부터 이제 보통 시작하긴 하니까요. 그쪽에서 내가 어떻게 조금 더 분석해서 볼까? 이거 이제 최근에 나온 책이에요. 근데 책들이 비싸요. 17,000원이에요. 그래서 제가 안 권해드려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그 열반과 해탈에 대해서 나올 때 링크 달릴 때 의식의 유희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의식의 유희가 빡반차죠. 이게 베트남 불교에서 보면 의식이 확산돼서 원래 느낌에서부터
고요하게 여실직연하게 봐야 되는데 이게 과거, 현재, 미래를 오가면서 현재에 집중하지 못하면서 의식이 확장되는 것. 이건 의식의 유희고 뇌 노름이다. 근데 사람들은 그 뇌 노름에 빠져있는 경우가 많다. 이게 바로 욕망적 자아에 빠져있는 상태. 무아인지 모르고 있다고 잡는 유아의 상태로 들어가요. 그래서 이거를 그게 영적 자서전에서요. 수암이 묵단한다인데요. 의식의 유희라는 책이 있어요. 이게 여기를 보여드려야 되겠네요. 그래서 의식의 유희. 그래서 의식의 유희가 뭐지? 그거를 말할 수 없어요. 근데 의식의 유희에서 이분이 그 해결하고 나오고자 하는 게 바로 이 포기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포기 챕터를 보면 부처님 경전에도 보면 포기의 장이 있죠. 왜 포기를 하고 무엇을 포기할지에 대해서 나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책들을 다들 말씀하셔서 궁금해하셔서 이제 보여드리는데요. 이게 이제 붓다의 싹디 스쿨에서 나온 건데요. 붓다의 수행법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제가 마나스와 싹디는 다릅니다. 근데 마나스는 보통 마음이라고 수아미 라마께서는 많이 말씀하시지만 마나스를 딱 마음이라고 보진 않죠. 마나스는 여러 개로 이렇게 나누어지는 반면 씻다 또는 씻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 씻다는 그냥 마음으로 봐요. 자, 근데 이분이 마음의 구성에 대해서 쓰셨는데 이 수행하신 분이 쓰셨더라고요. 아주 잘 이렇게 단편적으로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이걸 도형을 육경, 육근, 육식 해서 이렇게 대상, 기관 이래서 이거는 내가 마음에 대해서 정말 잘 모르겠다. 요가 수트라나 게랑다 사미타나 뭐 바가바드 기타 뭐 아무리 읽어도 그걸 정확하게 잘 그 기전을 이해를 할 수가 없다. 근데 심리학을 보다 보면 한계를 느끼는 게 이분이 깨닫지 않았으니까 심리의 그 끝에 뿌리를 못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얘기들만 막 해요. 심리학에서 보다 보면 심리학자들이요. 그럼 이게 그 다음 세대에서 막 바뀌어요. 프로이드는 그 다음에 누구에 의해서요? 융이 아니다 뭐 이렇게도 얘기하기도 하죠.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뭐 머슬로 같은 경우에 그 다음에는 많이 그분의 욕망 체계를 뭐 5개다 7개다 6개다 막 나누잖아요. 그러니까 그거가 정확한 답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없는데 거기서 아무리 헤매도 많은 심리학자들이 얘기하고 한 것들이 보면 부처님의 말씀하신 감과 인지 그리고 그것이 다 없다. 이래야지 답이 나는데 그게 있다고 보니까 답이 없고 막 헤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버드 의대에서 나온 심리학 책이라든지 하버드 의대 교수들이 왜 그러면 달라이 라마를 만나서 그 방편을 찾으려고 하나. 근데 달라이 라마께서 처음에 내가 이런 심리 이론이나 과학을 하겠다 그랬을 때 심리학자들이 안 받아주셨대요. 에이 너희 과학적이지도 않아. 체계적이지도 않은데 감히 우리랑 대화를 하려고? 그건 불가능해. 이래서 내침을 당하신 기간이 아주 길어요. 근데 지금은 하버드 심리학이나 그쪽 의대에서 불교 쪽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잖아요. 이게 각자 깨닫지 않았는데 자기 지식이 맞다고 했을 때 오는 한계점에 부딪히고 그걸 넘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행법에 대해서 나는 잘 모르겠다 이러면 이거는 사전은 어때요? 단어만 찾아보는 거예요. 그럼 이 단어당 이만큼씩 찾아보셔야 돼요. 이거 지금 책 요번까지 한 8주의 얘기를 해드리는 게 아니에요. 오늘 수업에 제가 수업 전에 보충 자료로 보는 책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책에 보면 숫다니 파따경이 나와요. 열반과 해탈에 대해서 얘기할 때 숫다니 파따가 왼쪽 페이지 아래쪽에 나와요. 숫다니 파따에선 열반을 이렇게 정한다. 뭐 이렇게요. 그래서 숫다니 파따는 저는 많이 이제 보긴 했지만 이거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누구 거냐면 전재성 박사님이 하신 거를 보면 여기 숫다니 파따니 경에서 여기는 짧게 나왔지만 여기서는 완벽히 그 통째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숫다니 파따 경도 오늘 챕터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천태와 지계 화엄은 꼭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지창규 교수님한테 수업을 들을 때 이 법화 문구로 들었거든요. 이것도 거의 바닥이 안 보여서 2권, 3권을 다시 재본해서 거기에 다시 달았던 것 같아요.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오늘 수업에 들어가는 참고 문헌이에요. 자, 그러면
제가 이제 그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 중에 스포츠 심리학에 있어서는 이렇고요 하고 이제 이 책에서 소마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스포츠에서 요즘 요가가 자꾸 스포츠처럼 움직여지고 있으니까 정확하게 요가에서 얘기하는 것과 스포츠에서 얘기하는 게 뭐가 다른가를 보려면 이걸 보시는 게 가장 좋아요. 이게 동서체육사상의 만남이에요. 이게 제가 석사 때 91년도에 본 건데 이것도 저희 참고문헌, 오늘 수업 중에 들어가는 참고문헌 중에 하나예요. 자, 그리고 이 까말라 신라의 수행 단계, 이것도 우리 수행에 이거 잘못된 견해를 갖는 것이라든지 이거 아주 정확하게 사마타와 미파사나를 왜 부처님이 경전에서 단 한 번만 미파사나를 동사로 얘기할 때 빼고는 사마타와 미파사나를 같이 얘기하셨나 여기에 나와요. 여기는 아주 짧게 나와요. 사전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책을 까말라 신라의 수행이요. 그러니까 이것도 한 18,000원 해요. 그리고 이제 감정에 대해서 하도 많이 얘기를 하는데 우리 처음에 본 게 심리학에서 얘기한 감각, 지각, 인지였잖아요. 근데 그 지각을 다 얘기할 때 그게 어떻게 감정이 움직이나 그럴 때는 심리학이 많이 도움이 돼요. 이게 체계적이고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정리가 돼서요. 단어가 아주 객관화돼 있죠. 근데 깨달은 분들의 말씀은 조금 이해하기 어려울 때도 있어요. 우리가 그 수준이 안 됐기 때문에요. 근데 이게 감정의 75가지 인간의 75가지 감정 표현법, 이것도 제가 보면서 왜 놀랐을 땐 어떤 신체적인 반응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몸짓은 어떻고 생체 반응은 어떻고 하는 걸 아주 달락달락 나누는데 이걸 왜 처음부터 안 권해드렸냐면 이건 한의학이나 아유르베다나 리시의학이나 심리학이나 부처님이 말씀하신 32 그 상이 무엇이고 까시나 수행은 무엇이고 이거를 다 접해보고 내 상태가 어떤지를 이해를 하고 보면 이분이 편협적이구나, 아 이분이 굉장히 단편적으로 썼구나, 이거는 굉장히 정확하게 썼구나를 볼 수가 있는데 그냥 이것만 보고 사람들을 적용하면 나도 상처받고 상대방도 상처받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 막 권해드리질 않지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아유르베다, 한의학, 그 다음에 뭐 도샥, 꼬샥 하는 그런 의학 들어가는 그 인간을 보는 관점이요. 그런 걸 다 보고 그 다음에 서양 철학에서 얘기하는 메를로뽕티나 후설이 얘기하는 신체관이라든지 세계관이라든지 어떤 게 라이브드 바디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보게 되면 아 이분의 보는 게 조금 그럴 수 있구나 하는 게 밑바탕이 되면 이게 도움이 돼요. 근데 이것만 딱 보면 그건 그냥 공격의 대상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내용이 좋지만 수행의 측면에서는 조금 위험한 부분도 있지 않나 싶어서 이거를 조금 빼놨던 거거든요. 관심 있으면 보세요. 이거는 한 15,000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